저는 추리 중에서 만화파트 소개하겠습니다. 양치님의 추천작 QED 들고 왔습니다. 네. 양치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처음에 볼 때도 양치님이 추천을 해서 보기 시작했었고 그래요? 네. 이번에도 추리라고 하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막막해 하는데 야 QED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작품 소개 먼저 할게요. 네. 미즈하라 가나라는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친구와 게임센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게임을 100연승을 한 사람을 봅니다. 100연승? 그러니까 오락실에 있는 게임을? 그쵸. 대전 게임을 하는데 오. 상대를 바꿔가면서 100연승을. 알고 봤더니 같은 반의 괴짜인 토마소였던 거예요. 네, 토마는 게임에서 상대한테 너무 압승을 해서 어그로를 막 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비를 붙었죠. 네. 네, 그러니까 흔한 일이죠. 그쵸. 네. 가나가 의자로 상대를 후리쳐가지고 네, 헐. 폭력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걸로 폭력 위기에서 벗어났다고요? 그렇죠. 네, 먼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선빵 필수. 네. 주인공 토마소는 15세에 MIT 수학과를 졸업한 천재.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헐. 네, 근데 실제로는 친한 친구도 없고 쉬는 시간엔 늘 옥상 가서 그냥 이제 있고 막 이래요. 일단 가나랑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는 이제 사실 가출한 친구였어요. 가출해서 가나네 집에 지금 잠깐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게임 회사 사장. 오. 네. 근데 이제 장르 특성상 그 친구의 아버지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르 특성상.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살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학교 제1의 오지라퍼 가나가 그냥 이 일을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인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면서 사건에 개입하게 되고요. 네. 주인공이니까 잘 해결했겠죠. 네. 이러쿵저러쿵 네. 해결을 했겠죠. 그럼 그 친구 아버지의 살인범을 찾은 거예요? 네. 어떻게 찾게 헐. 됩니다. 네. 이 일을 계기로 얘가 그냥 아싸가 아니구나, 굉장한 애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가나는 이런저런 사건을 토마에게 들고 오고 다양한 사건을 푼다. 이게 주요 골자인 만화입니다. 가나가 사건을 물고 오면 토마가 해결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재밌으니까 읽어보세요 하면 끝나더라고요. 네, 그냥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 몇 개 들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거예요? 에피소드 형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한 권당 하나 또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요. 주로 살인 사건이 등장하나요? 그것도 뒤에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다양한 사건들이. 네. 요거는 조금 평범하지 않은 사건인데 재밌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일단 개발도상국 크라비우스 왕국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가상의 없죠. 국가입니다. 네, 일본 개발 원조를 받아서 양식장을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뭔가를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D 상사 쪽에서 이제 기계를 빌려왔거든요. 차압을 해서 빌려왔는데 그거 이제 실패를 하다 보니까 빚만 커졌고요. 스트레스로 크라비우스 왕국의 외무장관님은 쓰러지고 난리가 났죠. 한편은 이제 우리의 주인공 가나와 토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 토마는 메일을 하나 받아요. 에이프릴 풀 클럽이라는 곳에서 메일을 받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에 전 세계의 회원들이 모여서 거짓말쟁이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챔피언이 토마였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방어전을 해야 돼. 네. 챔피언이군요.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크라비우스 왕국 에피소드 들고 오셨다고 해서 어찌나 선인장님 같은 걸 들고 오셨는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거짓말, 속이는 거 막 만우절. 엄청 좋아하잖아요.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날이 만우절이시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날이 할로윈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확실한 사람이네. 조심의 여지가 없다. 뭐라고 지금 실드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아니, 실드 불가요. 진행하시죠. 네. 카페에서 우연히 이제 크라비우스 쪽에 외무차관 바움 씨를 만나게 돼요. 예전에 이제 인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토마한테 철강 개발 파트너를 일본에서 구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옆에 가나가 있었어요. 그럼 또 당연히 엮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가 바움 씨 비서 역할,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게 돼요. 네. 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떤 다른 테이블에서 한 여성이 듣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딱 지웁니다. 장면을 바꿔서 일본의 D상사. 네, 이제 바움 씨가 가서 우리가 이런 철강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리젝을 해요. 그래서 우린 철강 이미 많다. 또 굳이 더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움 씨가 아 그러면 그 화석을 함께 연구하는 것도 무리겠네요 라고 자리를 떠요. 화석? 그러면서 그게 뭐지? 석유? 그런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뒤에 비석격인 가나가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차관님 그냥 가지 말고 이 샘플을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럴 필요 없다고 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촉이 탁 오잖아요. 그래서 D상사 사람들이 바움 씨를 이제 잘 떼놓고 가나한테 샘플을 보여달라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보여줘요. 근데 보니까 샘플이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조그마한 돌인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막 이랬더니 이게 그냥 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침반에 이렇게 딱 갖다 놓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놔둬도 S극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뭐야 이거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기술 쪽 실무자 그 이야기 전에 듣고 진짜요? 하고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모노폴이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왜 초등학교 때 자석 실험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수로 이제 자석을 깨트려 보신 분은 알 텐데 반으로 똑 쪼개져도 또 N극과 S극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양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한쪽만 있는 게 모노폴인 거예요. 네,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게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 모노와 폴. 그래서 이게 원래 뭐 빅뱅과 함께 나타난 우주 입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주의 화석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게 있으면 다른 기기가 없어도 뭐 양자 분계나 핵융합 이게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철강이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희소성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딱 이런 이야기를 토마가 가나한테 아주 설명을 잘 해줘요. 네,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 여성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나는 바움 씨를 또 도우러 자리를 뜨고요. 네. 토마가 혼자 남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토마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랜만이네 하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대화를 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에이프릴 풀클럽의 작년 준우승자 그리아 씨예요. 그래서 올해 또 뭘 좀 꾸미고 있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년이나 우승하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올해는 내가 우승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든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죠. 굉장히 좋아하는 타이틀인가 봐요. 거기서 이기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또 크라비우스 대사관 쪽에서는 D상사 쪽에서 뒤늦게 그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네.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모노폴 이야기를 하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움 씨가 무슨 소리냐. 나는 철강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포함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당신들이 그런 관심이 있으면 4월 1일 오후 3시에 이곳에 와라. 그래서 계약을 제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만우절날 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애가 탄 쪽은 D상사 쪽이겠죠? 네. 이게 굉장한 발견이기 때문에 딴 나라나 뭐 다른 회사 쪽에서 또 컨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온 거를 굴러 찬 거 아닌가 막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리아 씨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모노폴에 관심 있다면서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라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찾았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 근데 그게 그런 작은 나라에서 나오겠냐. 말이 되냐? 그래서 혹시 에이프릴 풀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노폴이 존재할까요? 네, 아쉽게도 아닙니다. 이제 가나가 보여줬던 돌은 진짜 그냥 돌멩이에요. 네. 그리고 나침판 밑에 자석을 이렇게 달아놔가지고 그냥 S극이 향하는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꾸며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끼로 어떻게 철강 개발을 좀 잘 이끌어 나가 보려고. 그러니까 이 들키면 크라비우스 왕국은 이제 폭망하는 거죠. 사기잖아요. 사기죠, 사기. 네. 그래서 이제 D상사 쪽에서도 이게 좀 긴가민가 싶은 거죠.
저 사람은 뭔데 그걸 알고 있지? 하고 이제 그리아 씨를 막 쫓아가게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이 프랑스 대사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또 프랑스가 약간 핵융합이나 뭐 그런 원자력 쪽에 좀 지식이 있는 나라니까 혹시 이제 그라비우스 쪽에서 프랑스 쪽이랑 또 이렇게 손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랑 거래가 제대로 될까? 이제 그게 또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대사관 차량을 끌고 네. 예, 흰색 오토바이에 어떤 그 호의를 받으면서 그리아 씨가 이렇게 나오는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라고 했더니 크라비우스 대사관이 있는 오다비아 구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딱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앞뒤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 프랑스 쪽이랑 뭔가 지금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다비아 구역 쪽에서 그라비 씨와 디상사 일행이 만납니다. 디상사 쪽에서는 당신 다 알고 있다고. 프랑스 정부가 지금 우리 밀쳐내고 이쪽에서 지금 모노폴 연구하려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몇 번을 말해야 아느냐. 지금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또 반대되는 정보를 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만 믿고 지금 큰 돈을 날릴 수 없어. 거래 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모두 가나에게 보고를 받은 이제 토마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헬기를 보내요. 헬기를 보내서 네. 타고 갑니다. 네. 가나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더니 그라비치를 만납니다. 가나가 가까이 가더니 엄청 막 반가워하면서 와 반갑다고 우리 지금 이제 막 만났네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팍 쳤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가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서 자료가 이렇게 툭 떨어져요. 딱 봐도 중요한 자료 같은 거야. 보시면 안 돼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기상사 쪽에서 이리 내놔봐 하고 이렇게 억지로 막 봐요. 근데 거기 보니까 프랑스 정부는 크라비우스 대사관과 뭐 모노폴 연구를 긍정적으로 검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됐습니다. 네. 철강 계약은 결국은 성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D상사 쪽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좀 숨기지 말고 말해봐라. 그 화석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요? 하면서 이제 바움 씨가 화석을 꺼내요. 진짜 화석을. 삼엽충 같은 그런 화석을 꺼내면서 이게 철강 근처에서 나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난치냐고. 모노폴을 내놓으라고. 모노폴 그랬더니 우리 다 봤다고. 프랑스 그쪽이랑 너네 뭐 대화하고 그런 거 이메일 남겼잖아. 막 그랬더니 가나가 무슨 소리신지 제 친구의 장문을 보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말에 들었는데도 또 낚인 거예요? 정말 귀가 얇으신 분이네. 그래서 막 고소하겠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랬더니 크라비우스 쪽에 정부 인사가 한 명 탁 나오면서 모노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크라비우스의 공식 입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제 최종 장면. 네. 에이프릴 풀 클럽. 올해 준우승자는? 이라고 하니까 크라비우스 외무장관 크라비 씨가 나와서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프랑스 대사관 쪽에서 그냥 차를 빌렸을 뿐이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래 외무장관이었다.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네. 네. 그럼 올해 우승자는 가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저는 이 에피소드가 약간 미심쩍은 게 아무리 그 장관이 없다고 말을 했어도 장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말한 거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사기죄로. 이거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어떡하지? 사람들이 막 붕괴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요? 선생님? 그건 아니고요. 이런 취향이시구나. 자. 4월 1일에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이것 말고도 아끼드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양치님이 초반에 영업하실 때 언급한 게 이제 인공생명 에피소드가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에피소드고 네. 아마 콩님에게도 권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좀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네, 인공생명을 연구를 하다가 인공생명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거 만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무슨 고딩들 나와가지고 그냥 꽁냥꽁냥 하는 근데 어떻게든 고딩들이랑 연결이 돼요. MIT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내가 빙과에서 네. 고딩들이 굉장히 일상추리하는 그런 걸 이미 봐서인지 이게 잘 고딩의 상상이 차원이. 안 가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건 좀 듣고 나면 김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게임센터에서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아무래도 좀 살인사건 비중이 좀 있는데 네. 나중에 가면 뭐 도난, 거짓말, 뭐 사기, 트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섞여서 나와요. 근데 또 이게 고딩들 주변의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개연성이 필요하잖아요. 네. 가나가 워낙 핵인싸예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잃어버렸어, 뭐 어떻게 됐어 이런 사건들을 계속 들고 오는 한 축이고요. 가나의 아버지가 형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다던가 네, 네. 이런 게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콩님이 붕괴하셨던 이게 무슨 고딩물이야 막 이랬는데 토마가 나름 이제 MIT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쌓았던 인맥들 같은 것 때문에 연결되는 사건들이 좀 마지막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방금 소개해준 에피소드가 너무 충격적인데 이게 추리라면은 차라리 상대방이 친 사기를 추리해서 밝혀낸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얘들이 사기를 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죠. 그렇구나, 주인공들이 사기를 쳐서 좋아하시는구나. 아 땀이 난다. 정말 좋아하는 만화고 네. 좋아하는 캐릭터인 가나랑 토마가 순식간에 사기꾼이 돼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첫인상을 굉장히 안 좋게 접한 것 같아요. 저 이제 그러면 콩님의 좀 취향에 맞는 걸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오, 네. 콩님 취향에 맞게 학원물 이런 거 가져오고. 그래. 소박한 이제 이야기들. 일단 캐릭터인 토마소가 좀 특이한 인물이잖아요. 네. 예. 15세에 이미 MIT를 졸업했다 이거부터 헉 뭐 이런 설정인데 초반에는 좀 정말 이제 논리 기계 막 이런 느낌이에요. 초월한 인간 이런 느낌인데 네. 가나와 엮이게 되면서 이제 좀 점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토마가 약간 좀 내성적인 좀 성격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세계 안에만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토마 인맥으로 사건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인맥이 또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굳이 가나가 사건을 몰고 오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네, 사건을 찾아가게 되고요. 네. 미즈하라 가나가 이제 또 다른 주인공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토마랑 좀 대비되는 인물이에요. 일단 정의감이 넘치고 핵인싸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추리만 하니까 자꾸 사건이 일어나야 돼서 초반에는 진짜 가나가 사건을 계속 들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민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게 작품에서 워낙 가볍게 다뤄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가나가 사건을 물고 오면 토마가 해결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제 들고 오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뭐 사건을 현장에서 계속 해결하는 포지션을 취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사건 관계자 증언을 모으거나 뭐 증거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가나가 다 하거든요. 토마가 좀 안락의자형 탐정이라고 하면 가나는 좀 현장형 탐정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둘이 조합이 더 좋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뭐 두나의 쪽은 토마가 다 담당하느냐 하면 또 나중에 가면 이제 종종 가나가 자기만의 또 추리를 하기도 해서 네. 작가가 적당히 좀 안배를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나가 하는 육체 활동을 토마는 안 하잖아요. 그쵸. 예. 이 지금 이제 말씀드릴게 가나가 진짜 운동신경이 좋고 힘이 되게 세요. 아까 토마 설정 듣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가나는 더해요. 운동신경도 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어쩐지 처음부터 의자를 집어던지는 것부터가 이게 만화적인 가정이 좀 섞이긴 했는데 네. 되게 잘 훈련된 성인 남자 여럿을 맞짱을 떠요.
내가 17대 17대 그러니까 진짜 얘야말로 인간이 아니라 약간 초능력자나 이제 마블 쪽 캐릭터 아니야? 차라리 토마가 현실성이 있어. 그 정도 머리는 가끔 MIT에 있어. 근데 이런 인간은 뭐 없을 것 같아. 이게 제일 두 주인공이고 이제 이야기 내에선 소개를 못했는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조연들이 있어요. 네. 고등학교니까 동아리 활동하겠죠. 아하. 그리고 추리동호회가 있겠죠. 아하. 그 동호회에 3인방이 있어요. 네. 네, 3인방은 별명이 엘러리 퀸, 홈즈, 멀더 이렇게 있습니다. 뭘 더 마음에 들어요? 멀더 마음에 과연? 들어요. 과연? 왜죠? 콩님이 이제 학원물 좋아하신다니까 그들의 추리. 그렇지. 네. 엘러리 퀸이 정말 인기 폭발 케이크집에서 보니까 치즈 케이크가 파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우리끼리 먹어야겠다 해서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동방 문을 잠궜어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가봤더니 치즈 케이크를 다 먹었네? 누가? 왜? 언제? 케이크가 통째로 사라진 게 아니라 다 먹어버려. 먹어버리고 이렇게 빈 껍데기를 네. 먹은 거예요? 헐. 이제 세 사람이 추리를 합니다. 네. 이 방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홈즈가 자기가 먼저 들어왔다. 밀실 추리 사건이 된 거죠. 밀실 케이크 사건? 실종 사건. 월더도 이제 빠봤더니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셋이서 추론을 하게 돼요. 네. 엘러리가 가가지고 열쇠를 들고 가려고 보니까 열쇠가 이미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누가 들고 갔어요? 라고 했더니 뭐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학생이 들고 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너네 둘 중 하나야 이렇게 된 거죠. 엘러리 퀸이 여학생이고 홈즈랑 멀더는 남학생이거든요. 근데 동아리 부원 이외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그 둘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의심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홈즈는 아니 그렇게 빈약한 추리로 뭘 하겠냐. 이런 지금 추리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증거를 수집을 하고 추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더니 멀더가 너희들은 그래서 안 돼. 인간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어? 멀더잖아요. 외계인이거나 유령일 수 있잖아. 아니 근데 최근에 네.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네. 유령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유령이 배가 고파서 먹은 거야. 유령이 케이크? 네. 계속 하시죠. 과연 케이크는 누가 먹었을까요? 이런 식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범인이 밝혀집니까? 범인은 나중에 밝혀지는데 네. 네. 아까보다 훨씬 흥미로운 얼굴이에요. 조금 펴졌는데 아직 찌그러져 있어요. 어떻게 나 지금 에피소드 다 잘못 든 것 같다. 아니에요. 외계인의 소행이라면은 네. 케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케이크가 갑자기 100개가 되어있다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멀더는 안 되겠다. 멀더는 안 되겠구만. 결국은 그 유령의 정체를 밝히게 되고 케이크 네. 유령의 정체도 밝히고 그렇죠. 케이크도 케이크 범인을 찾게 되고 케이크 범인을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딱 들어봐도 정통 추리를 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개그를 담당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약간 항상 토마와 그 가나의 주변을 맴돌면 이렇게 소소한 개그들을 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고요. 네. 또 다른 캐릭터로 또 좀 자주 나오는 조연으로 로키와 에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들은 일본인은 아닌 네, 딱 들어봐도 일본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인은 아니고 예전에 토마가 MIT 다닐 때 같이 다니던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걔네 둘도 천재 타입인가요? 네. 일반인은 아닌 수준. 일반인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12월쯤에 네. 학교에 웬 외국인 둘이 찾아옵니다. 네. 학교 현관 쪽에 칠판 같은 거 있는 데다가 막 수식을 쓰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짜증나네. 굳이 왜 거기 와가지고? 그죠. 이 보폭대로 가면 저 발판을 밟게 된다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딱 봐도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누구 토마. 친구인지 알 수 있는. 토마 친구네 쉽잖아요. 네. 예, 토마 친구가 지금 방문을 한 거예요. 네. 일본에 마침 볼 일이 있었는데 겸사겸사 토마를 보러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가나도 같이 끼어 있고 음흠. 예, 4명이서 같이 있어요. 근데 에바가 너 쇼크였다고. 네가 학교를 떠날 줄 몰랐다고. 연구실에 남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있나? 근데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는 얘가 그냥 졸업하고 재미로 이렇게 일본으로 온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인물이 토마의 연구 논문을 찢어서 강에다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극악한 짓을. 논문 응. 손으로 썼어요? 컴퓨터 데이터도 모두 삭제. 진짜 백업 데이터 다 삭제. 클라우드 백업까지? 네, 아닙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연구실에서 남을 수 없게 됐다는 이제 과거가 있었죠. 헐. 이제 토마가 되게 이렇게 목소리 착 깔고 그 이야기 그만하자 이렇게 됐는 거예요. 너무나 짜증나는 사건 아닌가? 자기는 끝난 일이고 신경도 안 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 뭐 서로 그런 이야기 하다가 이제 로키가 6개의 진주 목걸이가 있는 케이스를 이렇게 딱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자기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이거 여자친구들한테 선물 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좀 에바가 좀 표정이 안 좋아요. 좀 딱 봐도 이제 연애 플래그 같은 게 좀 느껴지죠. 에바는 여자구나. 응.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약간 그 MIT 시절에 논문 없어졌을 때 소문이 돌긴 했어요. 이거 로키 집안이야? 이런 식으로. 왜냐면 토마가 나타나기 전까지 로키가 탑이었거든요. 근데 토마가 나타나면서 추락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학교에서는 막 범찾았대? 막 이런 식으로 그거 로키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듣다 못한 토마가 교수한테 가가지고 사실 논문 제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리고 학교를 이제 나온 거죠. 네. 로키는 또 로키 나름대로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이해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릴 때는 당연히 그렇고 MIT 가서도 이런저런 거를 막 설명을 하고 야,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대칭시키면 막 이러면은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막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바가 그냥 우리 둘이서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만들자. 그러면 이제 로키는 야, 너는 지금 내 아이디어를 그냥 프로그램화 하는 것 뿐이잖아. 너 그거 제대로 이해는 해? 뭐 이런 식으로. 헐. 아니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러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다 나간 줄 알았는데 저 뒤에서 토마가 그래서 그래프를 대칭시키면 그 다음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 봤는데 하면서 막 그걸 더 막 응용을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이해해주는 좀 유일한 친구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이제 서로 그런 기억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연말이니까 넷이서 도쿄 시내를 구경을 해요. 네. 적당한 기회에 이제 토마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로키 네가 논문 버렸다는 소문 안 믿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로키가 그럼 너 왜 날 감싸준 거야? 왜 네가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런 거야. 네가 지금 날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감싸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키랑 토마는 도쿄타워를 구경하러 올라가고 네. 가나와 에바는 차 안에 남아요. 네. 그래서 로키는 잠시 그 6개 진주 목걸이가 있던 케이스를 가나한테 이제 전달하고 뒤늦게 이제 지금 가나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토마가 논문을 스스로 없앴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딱 봐도 로키를 감싸기 위한 거다. 로키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건데 단둘이 지금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불안해. 굳이 일본까지 왔을까 얘가? 사실 로키는 토마를 지금 친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증오하는 게 아닐까? 지금이라도 따라가 봐야겠다 막 이러는 거죠. 차문을 딱 열려고 그러니까 에바가 되게 싸늘한 표정으로 어딜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에 남거든요. 에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흐와 고갱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러면서 그 둘이 천재가 서로 이해를 했지만 끝은 좋지 않았다. 천재 둘이 만나면 파국밖에 없다.
거우가 귀 자른 이야기를 네. 하면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고 토마는 항상 옥상에 있었잖아요. 네. 높은 곳을 좋아해요. 네. 도쿄 타워 가장자리에서 막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뒤에서 로키가 스물스물 다가옵니다. 네. 이런 곳에 있어도 무섭지 않아? 라고 하면서 과연 토마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50권까지 나왔겠죠. 그쵸? 뒷부분 이야기를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워낙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네. 예, 다 이야기합시다. 네. 그래서 차 안에서 되게 가나 긴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로키와 토마가 늦게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막 기념품 사왔어. 그래서 막 토마가 또 왔는 거예요. 가나는 막 좀 승질을 내면서 이렇게 늦게 왔어. 막 이러면서 아까 맡고 있던 진주 목걸이 케이스를 로키한테 전해주거든요. 주니까 그래 고마워라고 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목걸이가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가나는 자기 훔친 건 아니지만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 미안하다고 내가 변상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토마가 미안해 로키 그거 사실 내가 훔쳤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장난치려고 내가 훔쳤어 하고는 주머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에 넣으려고 하니까 상자에 6개의 진주 목걸이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목걸이가 남네? 이것은 가나에게 선물 이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그걸 모든 걸 보던 로키가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게 제일 좋겠다 라고 하면서 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라. 일단 로키와 에바는 출국을 합니다. 네. 공항으로 가요. 예. 근데 이제 문득 가나가 뒤늦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로키도 에바도 토마도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왜 논문을 토마가 버렸는지, 목걸이는 왜 사라졌는지, 이제 로키가 왜 일본에 왔는지 이제 뒤늦게 뭔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키는 토마를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토마를 미국에 데려가려고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공항으로 막 갑니다. 이제 로키는 실제로 이제 데리러 온 거라고 했던 것도 맞고 자기를 이해해줄 인간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게 토마였거든요. 근데 걔가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얘가 떠나서 뭘 하고 있을까도 되게 궁금했는데 너도 나처럼 누군가를 찾고 있을 줄 몰랐다. 그래서 스스로 논문을 버리고 학교를 뛰쳐나온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로키가 너 진주 목걸이 트릭은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토마가 목걸이를 주려고 하는 인물 누구 말을 했는데 에바 이름이 없었어. 그 소중한 파트너에게 주지 않는 거라면 이 목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비슷한 목걸이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걸이 트릭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 6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직사각형이면 5 곱하기 6짜리 직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잘라서 따각 하고 이으면 그게 5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트릭이 장치가 된 그런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아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로키는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논문 때 자기를 감쌌던 것처럼 토마가 가나도 감쌀까? 근데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또 다른 이제 소중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안심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무뜬금 토마가 나 논문 버린 거 누군지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누구겠습니까? 에바. 그쵸. 응. 토마가 이제 대학을 떠나려고 했을 때 네. 근데 뭐 그냥 떠나면 되지. 네. 자기가 강해버릴 필요는 없고 네. 로키의 진심은 그냥 같이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두 천재가 같이 있으면 파멸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에바니까 에바가 논문을 버린 거죠. 그래서 에바는 뒤늦게 사과를 하고 네. 네, 토마는 사실 학교를 그만둘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에바가 등 떠밀어 준 거다. 그래서 로키한테 너는 자기를 소중히 해주고 이해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미 좀 소중히 대해줘라. 네. 그러면서 에피소드는 끝납니다. 네. 어떡하지? 반응이 시원찮아. 뭐 이 작품은 내가 꼭 직접 봐봐야겠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이렇게 땀 흘리긴 처음인데
제가 영업 실패. 제가 선점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별로 준비를 해서 잘못했습니다. 아까 빈과 이야기 하셨는데 네. 사실 좀 빈과스러운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일상물인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래서 결은 좀 다르긴 해요. 네. 근데 좀 비슷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MBTI 아시죠? 네. 토마는 E나 I 중에서는 내향 I일 것 같고, 네. 그렇죠? NS는 잘 모르겠어요. 직관적인지 감각적인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둘 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직관 쪽에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F는 아니고 T, 사고형 인간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좀 에피소드가 약간 좀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담백하고 건조해요. 예, 그리고 좀 관조자가 된 듯한 느낌? 그래서 결말이 해피엔딩만 있는 건 아니고 네. 좀 씁쓸한 것도 있고 가슴 찡한 것도 있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좀 이성에 기반을 해서 조금 초월한 느낌, 초탈한 느낌? 그러니까 토마 시점에서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토마가 이렇게 과거가 있는 남자잖아요. 네. 약간의 또 이제 주인공 성장 과정 같은 것도 보는 재미도 있어요. 네. 일본에서 보이는 토마의 성격하고 네. 이제 최근 보이는 토마의 성격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가나도 그렇고 토마도 그렇고 네. 물론 50권 내도록 계속 고등학생이어가지고 계속 람마와도 계속 고등학생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성숙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최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아직 연재 중인 건가요? 네, 아직 연재 중이죠. 그 이야기할 QED가 네. 지금 뭐 보니까 만화는 1997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네. 2014년에 일단 완결이 났어요. 50견으로. 어허. 그래서 거의 진짜 무려 18년 동안 연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긴 해요. 아까 초반에 게임 센터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32비트 게임이 나왔어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맙소사. 그리고 충격적이네. 뭐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논문 백업 안 하냐고, 클라우드 네. 없냐고. 없었어요. 없죠. 없었네. 예, 그러니까 뭐 네. USB 클라우드 아니고 디스켓 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 뽀각하면 끝나는 거였구나. 여러분 디스켓 뭔지 아십니까? 알면 모르는 20세기 세대가. 사람. 있겠구나. 그리고 또 뭐 당연히 핸드폰 변천사 쭉쭉쭉 나오고요. 그림체도 엄청 많이 바뀌어요. 초반엔 조금 이렇게 슬림하고 뾰족뾰족해 얼굴들이. 네. 턱이 막 찍으면 찍힐 것 같은. 근데 최근은 조금 더 미형으로 돼서 동글동글해진 예, 다듬어진 형태고 네. 뭐 초반에는 또 약간 역해 대상화하는 서비스 컷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뜬금 막 옷 갈아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필요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이제 중반 이후에는 확실히 없어졌고 네. 뭐 스토리텔링도 되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초반에는 이런저런 시도도 좀 많이 해서 좀 다양한 포맷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뒤로 가면 약간은 추리 정형성이 좀 바뀌었다? 그런 느낌도 들고 캐릭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토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성, 추리 그런 식의 인간형이었다가 점점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변하는 그런 느낌? 아까 왜 사건들이 조금 정형적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 읽으면서 진짜 제가 이거 준비하려고 그걸 막 빨리빨리 읽으면서 아까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그래서 진짜 길고 막 이런데 이거 안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부가 네. QED IFF가 연재 중입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다. 네. QED가 뭐예요? 잠시만 계십시오. 아직까지요? 네. 이제 아까 1학년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리고 곧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1학년이 금방 끝나요. 그리고는
2학년이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예. 2년 동안 네. 99개의 에피소드. 거의 3일에 하나꼴로 그렇죠.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IFF가 3학년이 된 거니까 네. 진짜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뭐 코난, 김전일 일단 추리의 시공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느리게. 오래 살고 싶다 추리를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죽잖아요. 함정이 되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름방학이 돌아오고 계속해서 크리스마스가 좀 돌아오고 무섭다. 시간의 흐름이 절대 평범하지 않아요. 아, 네. 네네네. 인물들 아까 뭐 주요 조연까지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단역으로 나와요. 네. 근데 실존했던 인물들 같은 걸 이름만 살짝 바꿔두는가 아니면 설정만 이렇게 들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종종 나오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토마와 로키의 대학 동기인데 네. 뭐 대학 다니면서 OS를 하나 네. 만들었어요. 이름이 윙스. 전 세계 OS의 표준.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가 됩니다. 누굽니까? 이것은 네, 딱 봐도 빌 게이츠죠. 네. 윙스. 이런 사람 말고도 현실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데리고 오는 이게 좀 나름 재밌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그 부인과 결혼하는 에피소드도 약간 네. 차용해서 아 왔죠. 진짜요? 네, 오, 재밌어요. 실제로 요거- 자신의 비서랑 알렌이 결혼을 하거든요. 네. 이거 재밌겠다. 그쵸. 네. 자선 활동도 나중에 같이 하고. 나중에 유튜브 하는 에피소드도 나와야겠네. 아, 거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나중에 나오길 어. 기대합니다. 나중에 40권 때 등장하는 쿠르토 기델이라는 논리학 박사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저는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논리학 박사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게 수학자 쿠르트 괴델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설정을 비튼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보니까 쿠르토 기델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아, 그럼 너무 100% 아니에요? 그냥 일본어를 제 생각에 오역을 한 게 아닐까. 쿠르토니까 그냥 쿠르트잖아요. 트를 토로 아, 발음하니까. 그냥 실존 인물을 갖다 응, 썼는데 응, 응. 우리는 비튼 게 아니라. 비튼 게 아니라 약간 오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괴대를 모르시는 분이 번역을 그럴 했구나. 수도 있죠. 네. 작가는 카토 모토히로이고요. 카토 모토히로? 예, 데뷔한 지 7년 되던 해에 그냥 그런 만화가였는데 연재 만화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조기 종영당했어요. 아이고 저런. 네. 그게 뭐였나요? 그걸 잘 로켓맨이었어요? 아니요. 그래서 충격받고 이제 각성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본다 라고 해서 연재한 게 퀴디예요. 네, 그래서 대표작으로 퀴디가 있고 이제 같은 세계관의 CMB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로켓맨 있습니다. 네. 퀴디는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이고 네. CMB는 토마 사촌이 나와요. 사카키 신나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고 네. 사촌도 똑똑인가요? 그렇죠. 네. 얘는 중딩. 음흠. 네. 토마한테 이제 가나가 있다면 신라한테는 나나세 타츠키라는 인물이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토마가 이과계 천재라고 하면 이쪽은 박물학 쪽 천재라고 어허.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개인 소유 박물관이 있는 아이예요. 싫어한다. 아니, 설정들 다 마음에 안 든다. 네. 계속 이야기하시죠. 자, 이제 뭐 토마가 어떤 사건을 끝낼 때 각종 버전별로 이제 뭐 QED라는 말을 하거나 화면을 보여주거나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라는 이 앞으로는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입장료를 내고 나면 뭐 그럼 경희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그니처 같은 게 있군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콜라보해서 같이 나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좀 개인적으로는 전 토마가 좋더라고요. 저도요. 아, 네. 그래서 IFF 둘이 약간 그 대결 모드로 나온 에피소드도 있거든요. 네. 같이 나오면서 서로 이제 같이 마주치는데 다른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마주치는데 같은 사건인데 둘이 반대 입장인 그런 에피소드가 그쵸.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토마를 응원하게 되고 토마 이겨라, 토마 이겨라. 아하. 또 다른 대표작으로 로켓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딱 들어봐도 제목이 이러니까 정통 추리 쪽이라기보다는 SF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리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SF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10살 이전에 기억이 없는 중학생 요라는 학생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한테는 사실 10살 이전 되게 가까운 과거잖아요. 그쵸? 근데 기억이 거의 없고 예전에 정글에서 할아버지와 뭐 이렇게 수술 같은 걸 같이 했던 그런 기억 같은 건 있는데 그게 기억인지 환상인지 잘 구별도 안 가고 이래요. 좀 그냥 현실에선 좀 왕따같이 좀 지내는데 어느 날 배에 엄청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고 이제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R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파벳 R.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R이랑 엮이게 되고 걔를 도와주면서 R이 자기를 도와주면 기억을 찾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R은 이제 우주로 가는 게 목표인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미션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하면 대가로 로켓 부품을 하나씩 받는 거예요. 게임 같다. 마치 문명에서 로켓 부품 하나씩 만드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그걸 조립해서 자기는 직접 우주로 나가겠다 이러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한번 오히려 저는 이쪽을 더 권해보고 싶어요. QED보다. 네. 예, 더 짧기도 하고. 네. 그래서 조금 원래는 자세히 소개하려다가 이건 분명히 다음에 양치님이 단독으로 언젠가 소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전 로켓맨보다 QED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진짜요? 네. 로켓 특집 한번 하시죠. 아,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묘하게 여운이 남는 작품이니까 한번 또 권해드리고요. 네.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제목. 아, 저 진짜 현기증 날 것 같아요. 빨리 말 좀 해주세요. 네. 제목은 QED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Quod erat demonstrandum의 약자예요. 네, 그래서 직역하면 네. 이제 증명되었어야 했던 것. 아, 그래서 뭐 간단히 이제 이야기하면 증명 종료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그냥 QED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될 때는 QED 증명 종료라고 이렇게 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 수학 증명 마친 뒤에 이걸 그리스어로 이렇게 써놓은 게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굳어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만화 속표지에 딱 펼쳐보면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와 같이 앞의 명제의 처음 조건에 따라 증명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QED를 풀어 쓴 말. 네. 근데 사실 이게 엘러리 퀸, 탐정 엘러리 퀸이 추리할 때 끝날 때쯤 종종 이런 말을 썼어요. QED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퀸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실제로 작가가 에피소드 풀어가는 형식을 보면 엘러리 퀸 추리 방식을 좀 하는 거랑 비슷하게 추리하는 게 많이 있어요. 네. QED는 단편이기도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압축적이고 좀 단순하잖아요. 네. 그래서 엘러리 퀸이랑 1대1로 대응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심리적인 부분이나 인간관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제일 핵심적인 트릭이 좀 논리거든요. 네.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유사하다고 느꼈거든요. 이게 작가 인터뷰나 이런데 엘러리 퀸 언급이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선인장 추론이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습니다. 이거 다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 엘러리 퀸이랑 같이 이야기를 엮어볼까 하고 딱 책을 펼쳤는데 이것도 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그거를 하나로 따로 그쵸. 묶어야죠. 진짜 그래서 다음에 이걸 하자고 해야겠다라고 하고 네. 예, 이야기는 킵하고 네. 아까 분류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가나 아버지 때문에 해결하게 된 사건들은 이제 주로 강력계 사건들을 해결을 하게 되고 네. 가나나 뭐 그 추리동호회 친구들이랑 같이 해결하는 거는 이제 학과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 네. 저는 사실 가장 좋아하는 게 MIT 인연으로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작가도 전 공학 예, 공대 쪽이라고 출신이라고 예. 들었는데 수학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고 와서 뭐 최근에 해결된 푸앙카레 가설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그쪽이나 네. 로봇의 인격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괜히 상식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뭔가 똑똑해진 것 같아. 네, 좋아하는 편이고 학원물에서 네. 굉장히 알리바이 아까부터 계속 알리바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착한다.
사건물에서 알리바이 때문에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니까 남은 진실은 이거밖에 없다. 그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잖아요. 다 불가능한 사실들을 다 잘라냈을 때 남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추리해가는 에피소드들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난이나 네. 김전일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원한 관계가 얽혀 있고 좀 잔혹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싹 덜어내고 그냥 사건, 전개, 결말 딱딱딱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게 묘미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감정을 좀 많이 덜어내서 굉장히 살인 사건인데 싸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애가 죽어서 범인이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에 좀 익숙한데 네. 토마가 주위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정을 좀 주는 편인데 네. 사건에 개입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서 좀 느끼는 싸늘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들은 또 제 취향에는 좀 더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엄청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거짓말. 이게 그 에피소드 이야기 해줄 때는 사실 네. 내 취향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또 뒷부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보고 싶어지네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